예. 네, 이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대담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발표 장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먼저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봤던 그런 밝은 표정이었다고 그럴까 하는 네. 것이 맞게 본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뭐 발표문이었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회담 결과를 반영한 표정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 다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예. 거의 뭐 과거사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갈등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뭐 그러네요. 없이 지금 저 나왔던 걸로 봐서는 예. 하여튼 그 미래 지향이라고 그럴까 협력을 하여튼 증진해 나가자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뭐 아주 좋게 잘 진행이 됐던 정상회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먼저 그 이시바 총리, 그러니까 서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공동 그 언론 발표에 대해서 먼저 서로가 먼저 하세요 이런 모습이 있다가 이시바 총리가 먼저 그 발언을 한 겁니다. 한미일 삼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미일 협력하에 한일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계속 미국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하여튼 뭐 지금 뭐 조금 뭐라고 그럴까 한일 관계를 조금은 저평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 결국은 아직은 미국이 중간에 있지 않으면 한일 간에 어떤 거를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도 뭐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건 예. 한국대로 미국을 중개로 하지 않는 한일 관계의 급작스러운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네. 그건 뭐 꼭 어떤 면에서는 꼭 과거사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이 일본과 보는 시각들이 조금 달라진 그런 측면이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직은 한국으로서는 조금 더 독자적으로 미국이 아닌 미국을 약간은 소외시킨 듯한 으로 해서 이제 한일만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기도 했고 그런 측면이 보이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그리고 일본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한국만을 갖고 얘기하기는 또 좀 일본 역시도 조금은 아까 제가 조금 뭐 초반에 특히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은 한국 내지는 이 대통령의 한국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미국과 가치가 아니라고 하면 뭐 이런 차원에서 좀 그런 측면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북한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언급을 또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한국 내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크게는 뭐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걸 또 받아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와 반대는 하여튼 비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8.15 선언이라고 아까 경추에서도 본 것처럼 현 정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핵무장은 아니다. 그거는 비핵화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확실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현 정부의 지금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뭐 표현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뭐 결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일본은 충분히 핵무장이 가능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라는 예측들도 있곤 하지만 일본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무장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식의 얘기들이 좀 간혹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그 뉴스라고 그럴까 그런 미디어 쪽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아직은 그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꼭 그에서 있어서 일본이 한국을 본다고 할 때 뭐 좋은 인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저출산, 고령화, 재난안전 등 공동 대응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시바 총리도 지방 활성화, 저출생 문제 등 공동 과제가 많다 이렇게 두 정상께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령화, 특히 또 저출생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조금 전 저희가 대담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양국 모두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은 그 사회 문제로 해서 좀 제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한 30년 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거의 한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다양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조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이 제가 알기로 한 1.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더 내려갔다가 조금 좋아지는 상태를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이 되고 여전히 그래서 1억 2천 정도의 인구를 지금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감소될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고 결국 이제 그거는 경제 성장, 경제에 결국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마련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오래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러한 일을 닥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문제여서, 그러니까 삶이 일종의 이제 그 딜레마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모순이라고 그럴까 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발생하는 그게 뭐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삶의 질이라고 그럴까 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도 지금도 봉착해 있고 앞으로도 봉착해 해서 나가야 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평화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단순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은 그에 대해서 조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말을 맞대고 서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서로 오건다 그러면 더 좋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서로 닮은 듯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더 활달하면 활달하다고 그럴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그 민주화 경험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측면이 좀 그 개인의 어떤 그 자유랄까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매니얼 사회랄까 그 사회의 어떤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한국보다 더 심하다고 그럴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아주 열심이고 하지만 그리고 차분하고 안정된 사회이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측면이 없잖아 좀 있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의 IT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조금 늦었다는 그런 뭐 지적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의
서로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일 간에 서로 협력을 한다 그러면 좀 더 그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대응들이 또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종의 이제 뭐 규모의 경제 같은 차원에서도 일본은 일본 자체적으로도 뭐 충분한 그 규모의 경제를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좀 더 커지는 그런 그 경제가 된다고 하면 한국까지 같이 해서 서로 좀 더 자유롭게 예. 아까 워킹 홀리데이 얘기도 나오고 네. 뭐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지금 일본에서 더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아는데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그 예, 예. 바뀌는 거 워킹 관련해서는 홀리데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 것들이 아마 서로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양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침체기라고 그럴까 지금 불안정성 때문에 또 그렇겠지만 지금 돌파구를 차지해야 되는 그런 차원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또 새로운 시도로 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그러는 것은 아주 좋은 시도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듭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오늘을 계기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된다. 민주대한민국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이런 말을 빌어봤을 때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예측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일단은. 근데 박사님 그 셔틀 외교라는 게 그냥 내가 한번 가면 그쪽에서 한번 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꼭 그 서로 이쪽에 바터처럼 서로 예.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 예. 좀 더 수시로 만난다라고 하는 측면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걸로 압니다. 두 정상이 자주 만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었던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후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셔틀 외교식으로 좀 더 자주 만나서 예. 수시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자는 차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서 아주 그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듯했다가 난데없이는 아닙니다만 그 독도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예. 갑자기 또 식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래 지향을 먼저 내놓으면서 하여튼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조금은 우리가 잘 뭐라고 할까 관리를 한다고 그럴까 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예. 하자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다시금 나오는 그 셔틀 외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이 내지는 그러한 그 어떤 그 갈등 요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더 슬기롭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또한 해봅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이번에 올해 10월, 11월 경주 에이펙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데 거기에 누가 올까? 어떤 나라 정상이 올까? 뭐 트럼프, 시진핑, 푸틴 등 뭐 이게 뭐 아무튼 뭐 이시바 총리 등등 할 그렇죠. 텐데 이시바 총리는 올 가능성이 그 저는 뭐 100% 오는 거죠, 거의.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재 선발위원회라고 선거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지금 이제 조만간 있어서 한다고 하면 네. 재선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을지는 지금 가장 큰 그게 이시바 총리가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군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에서의 이시바 총리의 입지를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그 선거에서 그 두 번의 선거에서 최근 1년 내에 있었던 두 번의 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라고 하는 결과를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퇴진의 압박이 좀 거셉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후보자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긴급 총재 선거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재선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도 그 낮은 지지율 그리고 재선이 안 될 가능성의 그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걸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지 아니면 그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일본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좋아진 게 사실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좀 더 새로운 국면으로 내지는 좀 더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시바 총리한테는 좋은 플러스가 되는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그 이시바 총리가 국내적에 처한 그 상황을 크게 벗어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자세를 했을 때 받았던 그 지지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은 앞마당을 함께 쓰고 뗄 수 없는 동반자다. 양국은 서로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다. 이제 동반자다, 파트너다 이런 이제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보다 이제 일본이 조금 더 빨리 겪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대응을 했는데 사실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대응을 통해서 어쨌든 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대응이 있었던 건가요,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되지만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결혼하는 사람이 줄거나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애를 낳지 않거나.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결혼할 수 있게 하는 내지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장애라고 그럴까 있던 허들 같은 것들을 조금 높인다고 그럴지 내지는 이제 육아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또 이제 육아에 너무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힘들다 그러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육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엔젤 플랜인지 신엔젤 플랜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그래도 한동안은 조금 멈췄다고 그럴까 조금 그 속도가 완화되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이 가장 급격히 내려가는 그런 그 국가인 거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더 심하다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그 현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상한까지 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그 멈칫거릴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예전 자기 부모하고는 같은 생활 수준을 할 수가 없다. 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어렵고 애 낳기 어렵다는 식의 이제 얘기들을 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런 그거를 해소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그나마 결혼도 할 테고 애를 낳을 테니까 그런 차원으로 쭉 해왔던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쌓인 거를 한국과 같이 한국이 교류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정상을 만나서 그 나라에서 정상회담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의 오늘 그 의의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저는 기본적으로는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공적이라고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섣부른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취한 입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 얘기 나왔던 일종의 그게 투트랙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지금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과거는 직시하되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민주당이 내지는 과거 사례든지 그런 거를 에 대해서 좀 더 그 직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시민 단체를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내지는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 관계에 있어서 과거 직시를 하되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적어도 대일 관계에 있어서 내지는 한국의 대일 관계에 있어서 내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 대일 정책, 한국의 대일 정책이랄까 한일 관계의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런 그 지지 집단을 국일에 가는 차원에서 좀 더 잘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와 관련해서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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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